무자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부터 분석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다양한 소득 구조원들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이 돼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10개 정도 이런 소득화 구조 갖추기까지 자, 최초 지점에는 자,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자, 월세. 자,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뭐 한 8년 정도 받다 보니까 투자금은 이미 다 회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자, 이런 한계가 뚜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은 투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자, 유자본 사업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부동산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자본의 한계는 자, 투입되는 돈이 없으면 더 늘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무자본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 돈이 투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런 이유로, 자, 저 같은 경우는 무자본 창업,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려가는데, 한 7개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유튜브라든가 출판, 12월 달에 신규 출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개인 과외라든가, 자, 자문이라든가, 중개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무자본 창업, 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 구조원들 갖출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투입되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최초 이런 방송에서 새로운 수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화 모델이 없는데, 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새로운 수요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은, 자, 기존 수익화 모델부터 분석하고, 자, 거기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그게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자신의 역할. 새로운 수요는 중요하지만 기존적인 수익화 모델부터 분석을 해서 새로운 수요 부분을 찾아라. 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소득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게 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고 전혀 수익화 모델이 아닌데도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검증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만드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규 수요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수익화 모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서 시작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편의점을 통해서 생필품 많이 삽니다. 자, 거기에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돈이 크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인건비 때문에, 자, 시급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인건비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기존의 수익화 모델입니다. 편의점. 그런데 지출 항목들이 인건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된다라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인건비를 없앨 수 있는 무인화는 가능할까라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무인 점포를 통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자, 커피숍 많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인건비를 드러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무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키오스 데스크를 바탕으로 무인화 과정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적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무인화가 있습니다. 자, 수요는 충분하게 지금 확인이 돼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인 점포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는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출 항목들 중에 인건비 빼니까 굉장히 수익화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판매하는 것들 중에, 자, 떼오는 가격들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판매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것들에 집중한다라고 하기엔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거는 유자본 사업이죠. 자, 유자본 사업인데, 우리의 주변에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무자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부터 분석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신만의 역할은 땡땡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추가를 시켜서 새로운 이 소득 구조원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수요들에 집중하게 되면 무자본 창업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확장되겠죠. 자, 이런 차별화 포인트. 기존의 소득 구조원부터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자본 사업인데 아니 무자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자본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지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건비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점포세가 있겠죠. 자, 월세가 있을 건데, 자, 이 월세도 유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지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자본 사업을 자, 무자본으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포세라든가 지출이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지출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지출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모든 수익은 순수익으로 갖출 수가 있는 이 무자본 창업에 집중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자본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장세라든가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또 가볍게 방향선회가 굉장히 빠르겠죠.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라고 접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키워가야 되는 사업, 이 앞으로 미래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거 키워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발전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